드디어 토론토가 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소년 김기자입니다. 자, 이곳 시간으로 1월 19일, 토론토 팬들에게는 이보다 더 행복한 하루가는 없지 않았을까. 아마도 이제 이대로 세상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는 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토론토가 굉장히, 토론토 프런트가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또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또 성과를 냈습니다, 드디어. 네. 먼저 이제 그 우한 불펜이죠. 커비 예이츠 선수, 영입 합의를 영입 합의 소식이 나왔고요. 발표는 아직 안 났습니다. 커비 예이츠 선수 같은 경우에는 1년 550만 달러.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성과였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또 저녁에는 또 더 큰 소식이 터졌습니다. 바로 이제 그 중견수 외야수죠. 외야수 조지 스프링어 6년 1억 5천만 달러. 그 스프링어 선수 같은 경우에는 토론토가 뉴욕과 경합이 붙은 것으로 이렇게 알려졌어요. 근데 토론토는 1억 5천만 달러를 제시했고, 이제 그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뉴욕은 그보다 적은 1억 2천만에서 1억 2,500만 달러 사이를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제 토론토가 매치와 돈 싸움에서 이긴 건데요. 참 이번 오프 시즌에서 이런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드문 일인 거, 좀 보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돈이라면은 솔직히 밀리지 않는 매치였는데, 매치는 이미 돈을 많이 썼어요. 뭐 포수 제임스 맥켄도 데려오고 결정타는 그 린도어 트레이드. 근데 이제 토론토는 반대로 뭐 아직 그 자금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뭐 몇 년간 한 뭐 3년 정도 계속 리빌딩을 해왔던 팀이기 때문에 지금 그 여유 자체가 좀 많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스프링어 영입전에서 돈으로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일단 스프링어 선수가 토론토에서 어떤 역할을 할까? 일단 뭐 주전 중견수는 거의 확실하고요. 주전 중견수 1번 타자, 휴스턴에서 해왔던 역할을 그대로 하지 않을까. 지금 사실 이 중견수가 토론토에게는 제일 필요한 포지션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즌 이제 랜달 그리치에게 주전 중견수 자리를 맡겼는데 약간은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리고 토론토가 이번 오프 시즌을 앞두고 제시한 두 가지 보강 목표가 수비 강화, 그리고 하나는 투수의 제구력 강화였는데, 이제 그 수비 강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센터 라인이거든요. 뼈대가 일단 사람도 그 척추뼈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야구도 센터 라인이라고, 포수 또 그 미들 인필더, 이루수, 유격수, 그리고 중견수, 이 센터 라인이 튼튼하면 전반적으로 수비가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프링어가,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비가 좋은 중견수는 아니에요. 약간 수비에 좀 기복이 있습니다. 이제 요즘에 이제 스태캐스트에서 아웃 오브 에버리지 이 기록을 보면은 뭐 약간 좀 들쭉날쭉해요. 스프링어 같은 경우에는 뭐 2017년에는 중견수 자리에서 플러스 1이었다가 2018년은 마이너스 2, 또 2019년은 플러스 3, 2020년은 또 플러스 1이었습니다. 사실 정상급 수비는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제 꾸준히 그 평균 이상의 또 중견수 수비를 해왔던 선수고, 그거보다 더 큰 것은 타격에서 또 보여준 것이 워낙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다 또 우승 경험까지 있죠. 우승 뭐 그때 물론 그해 휴스턴은 좀 논란이 많았었지만, 모두들 다 알고 있는 그 사건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우승 경력은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또 이제 한 가지 나오는 흥미로운 얘기가, 이제 뭐 이건 무슨 뭐 원 플러스 원도 아니고 친구 따라 강남 가는 것도 아니고, 스프링어와 또 외야수 마이클 브랜틀리가 또 개인적인 친분이 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가 이 두 선수를 한 방에 그냥 영입하려고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브랜틀리 같은 경우에는 휴스턴에서 또 스프링어와 같이 팀메이트 생활을 했었고, 그전에는 클리블랜드에서 뛰었는데, 지금 현재 이 블루제이스 구단을 운영하고 있는 샤파이로 사장과
애킨스 단장이 클리블랜드 출신에서 온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두 사람이 브랜틀리를 트레이드로 영입을 해서 그 빅리거로 키운 경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인적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금액만 맞는다면 또 영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제 뭐 토론토가 지난해 이제 사실 이 토론토가 지금 이런 위치에 오르게 된 데는 제 생각에는 류현진 선수가 기여한 바가 크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류현진 선수가 그 어떤 4년 8천만 달러라는 그 큰 계약을 받고 팀에 왔는데 첫 시즌에 좀 부진했다, 아니면 뭐 좀 기대에 못 미쳤다, 그럼 아마 토론토는 좀 투자 의지를 잃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모든 게 다 잘 맞아 떨어졌단 말이에요. 선수는 제목했고 팀은 어쨌든 포스트 시즌 갔고, 네. 이렇게 가능성을 보이니까 아, 지금이 때구나 하고 이제 구단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네. 저는 이런 의미에서 류현진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들어요. 네. 토론토가 그 전에 또 흥미로운 선수를 한 명 영입했는데 타일러 체두드를 1년 300만 달러에 영입을 했습니다. 사실 아무리 이 선수의 커리어 대부분이 쿠어 스피드를 홈으로 하는 콜로라도에 있었다고 하지만 과연 이 선수에게 이런 1년 300만 달러나 줄 정도인가 라는 건 조금 의심이 되긴 하는데, 뭐 성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이제 이 선수가 지난해 이렇게 많이 던지지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난해 기록에서 몇 가지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네, 일단 그 헛스윙 비율이 어떤 헛스윙 비율이 메이저리그 전체 투수 중에 68%보다 좋았대요. 그리고 커브나 패스트볼의 어떤 회전수가 상위 4% 수준이었던 거예요. 이제 근데 나머지 기록들은 모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신의 공의 구위를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토론토는 데리고 와서 일단 구위는 되는 친구니까 데리고 와서 우리가 잘 고치면 쓸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선발로도 쓸 수도 있고 뭐 불펜으로도 쓸 수도 있고 뭐 활용 방안 다양하니까. 네. 뭐 투수야 뭐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게 지금 이 팀의 주의거든요. 근데 이제 토론토가 실제로 작년에 이제 애리조나에서 사람 같지도 않게 던지던 로비 레이를 트레이드로 영입해와서 조금은 사람답게 만든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네. 아마도 그런 이력 때문에 우리는 이 체두드도 사람답게 고칠 수 있다라고 자신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과연 토론토가 또 앞으로 어떤 영입을 할지, 네, 뭐 아무튼 이제 슬슬 이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것 같은데, 좀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